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데지 컴바인과 같이 유통주식이 미미한 품절주의 비정상적인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이거나 유통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 주식의 2% 이하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사 및 관련 지수회사들의 신용등급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저유가의 장기화로 정제 마진이 회복되자 수익성이 강화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모베이스는 인도의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D&I테크 지분 99.96%를 12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인도의 진출에 글로벌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방송 제작사 추록댐이 CJ ENM과 월화드라마 또 5회영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55억 4천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가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우리 증시 아직까지 본격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차선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증권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DB 대우증권,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우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 간 주가 차별화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게 될 경우 종목들의 주가가 따라 움직이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난다고 짚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축소되고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종목 간 동조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된 후에 일정 기간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목 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대비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요. 결국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마진 개선폭이 큰 기업을 선택하자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동종업계에서 1분기와 2분기 마진 개선폭이 우위에 있는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더불어 고려아연, 포스코, 현대건설, 한샘, 두산중공업,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현대차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코스피 2000선 안착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아직까지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베어마켓, 즉 약세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를 3가지 제시했는데요. 먼저 심리와 경기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들었고요. 둘째로 국내 기업 실적 불확실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수급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환경 위축 같은 상황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실적주와 구조적인 성장주 중심의 고점 매도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IT, 유통, 화장품, 건자재, 방위산업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비교적 긍정적인 시황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의 안도랠리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그 이유는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책공조 확인에 힘입어서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요. 다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수준은 부담스럽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내부 펀더멘털 개선도 미흡하고 주식형 펀드 환매 압력이 나오는 만큼 2000선에 근접할수록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만큼 코스피의 상승 탄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3월 말부터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결과라고 했는데요. 글로벌 주요 지표가 개선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나아진다면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개장 20분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전 본격적으로 전략 점검하는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요. 이전에 멘토님께서 현대차 16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정말 그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목표가였던 26,000원에 도달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장부터 체크를 좀 해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2,000포인트 부근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저항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인데, 자,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새벽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유럽 증시 그리고 다우 지수도 크게 타격받지 않게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FOMC 금리 동결 이후에 유동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상당히 좀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서, 자, 국제유가의 상승이 다우지수나 글로벌 세계 증시에는 현재 구간부터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는 국제유가의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좀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뭐 간밤에 마감한 국제유가의 모습,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상황이었죠. 벨기에 테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46불 정도까지는 일단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예전처럼 크게 지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은 계속 이어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오랜만에 종가상 음봉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다우지수 어제 17,500포인트로 580포인트로 종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랜만에 음봉 마감한 그런 상황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주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자, 결국 이제 그것이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죠. 5일선에 대한 이탈이 우리 지수에서 일단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포트 변경하는 것도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말씀드리고 바로 슈팅이 좀 나와주었어요.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현대차의 일단은 눌림목 구간 바로 맥점을 좀 집어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한 6% 정도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지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6만 원대까지의 상승세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일치를 하게 되면서 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아주 멋진 그런 모습으로 장대 양봉의 슈팅이 지금 3번의 연속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상승세 16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1차적으로 눌림목 과정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어제 이제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서 현대차, 제가 판단하는 현대차는 일단 싸도 너무 싼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는 가 있어야 정상인데 조금은 접덕화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매수에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이미 우리 마켓 트레이드를 통해서 매수해서 구입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6만 원이 넘어갈 때는 그때 1차적으로 차익실현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적인 흐름을 갖는 그런 섹터는 자동차, 그중에 현대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한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죠. 사실 어제 목표가에 대한 수정을 조금 해드리면서 기존에 27,000원이었던 목표가를 26,000원 돌파 시에 매도 관점으로 상승 차익 실현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어제 슈팅이 현대차하고 좀 같이 나왔습니다. 5% 넘게 상승이 마감이 되면서 돈 종목도 현대차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장대 양봉의 모습, 아주 양호하게 슈팅이 나온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현대차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추가적인 상승폭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도 현재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워낙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쉽사리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별 형태가 조금 더 이어져야 이러한 어제 같은 패턴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숲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증권주로 연결시켜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삼성증권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대우증권까지. 자, 일단 삼성증권은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러니까 지수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상승과 하락이 좀 있게 되더라도 조금 더 상승폭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현재 121선에 걸쳐 있으면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권역에 들어왔지만은 종가에는 또 플러스 마감을 하면서 양봉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주 후반의 패턴 지수와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부하신 전략으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조금 지루한 그런 패턴의 모습이었죠. 어제 사실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 자, 5일선에 대한 유지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셀트리온 오르지 못하면은 방향성에 대한 변화에 대한 패턴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일단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변화적인 부분들 반드시 주 후반에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대형주들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패턴과 거의 일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신규로 좀 들어가시기에는 이미 지난번 시장에 급락을 할 때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자금에 대한 회전을 못하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자, 그래도 주식시장은 또 기회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 못 냈다라고 하셔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켓 트레이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종목 전략 다양하게 주셨는데요. 현대차 16만 원 위에서 매도 사인 주셨고 LG디스플레이도 상승시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증권주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0분, 개장 10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현재 소폭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지카바이러스 환자 국내 발생으로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오늘도 급등 준비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전일에 이제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이 양성 반응 환자가 좀 나타났고, 역시나 이제 브라질을 갔다 와서 확인이 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카바이러스가 좀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특히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양성 반응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상한가 간 종목도 많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 유니더스,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간으로 체결량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도 역시나 굉장히 좀 급등화해서 시작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려고 하지만, 특히나 명문제약이나 유니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 이상씩 동시효과가 좀 출발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한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런 거 보면은 지카바이러스가 좀 오늘까지는 좀 테마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까지 만약 이틀 상한가 간 종목들은 아마 내일 또 시세가 좀 나와서 내일 중에 좀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지카바이러스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오늘 내일까지는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 되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분봉 접근하셔서 뭐 내일 정도까지는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저는 고점에 좀 물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로는 약간은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필록스 같은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 최대주주의 이 지위를 좀 KT롤 쪽 최대주주 지위 확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대주주인 노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 주식을 이 매수인 KT롤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KT롤 주식회사 외 1인이고, 양수 대상이 필록스 김영식 보통 주식 총 발행 주식수의 한 30% 정도 되고요. 250억 정도 되는데, 일단 뭐 필록스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이 부분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도 되는 부분들, 그래서 KT롤이 결국에는 필록스 인수에 따른 자금을 완납하면서 필록스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조명을 받고 있고요. 시간으로 한 30만 주 정도, 그리고 지금 예상치 가격가 한 5.6% 정도, 5,6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직전 고점이 5,850원이거든요. 이번에 잘하면은 육자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나오고 아마 주가가 좀 더 움직이다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한 10% 이내 수익률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되고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인 접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캔들미디어인데, 이게 시간에 지금 13만 주, 그리고 예상 체결가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슈가 이제 시장에 매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캔들미디어 대주주가 3일 회계법인 주관사 선정에서 경영권 매각 작업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60%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라는 회사가. 그래서 결국에 이 펀드에서 캔들미디어에 대한 지분 매각을 좀 하게 되면 결국 매각 이슈에 대한 이 상승, 이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800원대부터 1,5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쉬지 않고 반영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오면 아마 이 근처에서 좀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뭐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급등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개장 이후 흐름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지금 5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개장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혁석 연구원, 그리고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유럽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김여서 연구원님은 이 테러가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이제 외부의 이제 일시적인 악재, 많은 이제 유럽에서도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시장이 국제 금융시장 자체가 요동을 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이어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2050선까지 갈 때까지는 긍정적인 매수 관점에서 강한 스트롱바이의 입장을 의견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장중 조정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적인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이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경우에 장중 조정으로서 시장에 대한 흔들림 정도가 끝이다라는 가능성이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유럽발에 테러가 좀 있었는데 테러의 부분도 테러가 발생했던 그 이후의 부분에서도 시장의 조정의 기회가 있다면 시장이 조정 시에 적극 매수 관점이 오늘도 마찬가지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테러 같은 외부 악재 크게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시장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 보일 거다라는 전망 주셨는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요.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이제 전기, 화학, 조선, 철강 이 네 가지 섹터에서 가장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 세력들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이랑 그다음
그다음에 전기, 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선 쪽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 대한 주도권 그동안에 반등을 이끌었던 거에 대한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기, 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전기, 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조선과 전기전자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특히 삼성전자 흐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자, 지금 전기전자와 조선주 대형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김영철 팀장님 요즘은 특히 좀 자동차주가 잘 오르고 있잖아요. 실적 같은 경우 썩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서도 엔고수의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동차주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최근 2, 3거래일 자동차 업종, 특히나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권사나 아니면은 일각에서 분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게 이렇게 뚜렷하게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좋지 않은 업종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엔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화의 빠짐 속도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환율에 대한 이슈만으로 자동차 업종이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남은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유동성이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민감주들 바닥권에서 40% 50%씩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그 올랐었던 업종을 추가적으로 땡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업종 중에서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 결국에는 자동차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로 베팅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최근에 수급 보면은 국내 시장 장 끝나고 놓고 보면은 분명히 강하게 한 1,000억 이상씩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매수세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 부분들을 보면은 거의 장 막판 한 30분 남겨놓고 동시효과 부근에 들어와서 매수세를 강하게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매매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은 업종별 차별화 전략 그리고 업종별 빠른 순환매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 상승폭이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 순환매 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23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는 집계되기 전인데요. 업종별 흐름 보면서 분위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 삼성전자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잘 올랐던 자동차주 오늘도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쌍용차가 0.12%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조선 같은 경우는 좀 잘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큰 상승폭은 아닌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이 잘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유주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승 탄력 크지 않은 코스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어서 코스닥을 관련주를 본다면 더 종목별 장세가 이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헬스케어주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0.02%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199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소폭 오르면서 692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기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연구원님 코스피 기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그 기장 분위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1996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영향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미하게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체감지수 오늘도 스타트는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342개, 하락 종목 250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50% 이상 높은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 오면 적극적인 매수세를 이어주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들 자체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양 시장 모두 일단 유럽에 대한 테러 경계감으로 인해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소폭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개인이 4억 정도 매도고 출발했고요. 외국인도 94억 매도, 기관이 45억 매도로 투자 주체인 모두가 다 지금 매도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약간 상방 쪽에 베팅을 하면서 314계약 정도를 매수 우위에 갖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고 기관은 현재 그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홀로 빨간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전체 중에서 삼성전자만 혼자 0.08% 소폭 강보합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지수 관련주 중에서 전기 전자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버팀목이 되면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 없이 견조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보합 출발한 만큼 코스피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방향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일단 강보합 수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한 1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시장 쪽에서 조정이 좀 나왔고, 테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수 자체도 700선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나 주도주가 나와야 시장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러한 이제 좀 횡보 내지 아니면은 작은 구간에서의 좀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혼조세 정도 상승 쪽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 상승이 1%나 2% 이상씩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다가 조정 이후에 지금 4위 정도를 하고 있는 코데스 컴바인이 오늘 한 1.8%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슈적인 측면보다는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살짝 장 초반에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종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섬유 의복 업종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상위 쪽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데스 컴바인 지금 한 3%까지 올라오면서 그런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의료 정밀인데요.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제약 섹터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조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만약 2000선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거나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은 그간 끌어올렸었던 바닥에서 올라왔었던 경기 민감주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성장주라면 결국에는 화장품 아니면 제약 바이오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 정밀 쪽이 움직이고는 있지는 하나 어제장 같은 경우에 지카 바이러스 이슈로 일단은 제약주 일부 코스닥 제약주나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급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오늘 같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 업종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많이 없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도 방향성 잡히지 않고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강보합에서 지금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종목별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성장주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만큼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주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일본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니케이가 0.1% 오르면서 전일의 상승세를 소폭이나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 수급이 이제 조금 더 집계가 된 것 같은데요. 김영석 연구원님, 오늘 수급 상황 3대 주체 모두 매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일 유럽장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경계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 같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제 기관이 장 초반 시작할 때 매도 위 시장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기관이 장 초반에 있는 매도세 일정 부분 다시 줄고 있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종목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 시장의 견조한 흐름, 견조한 흐름 이런 모습 보기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들도 특별하게 매수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상승 쪽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었고 무게를 두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경우에는 의약 업종, 어제 이제 지카 바이러스 관련되었고 의약 업종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관심 높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 업종 부분들 여전히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동안 이제 증권, 금융주, 증권, 은행, 금융주들이 그동안 이제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분은 이제 오늘 장중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여전히 삼성전자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약보합세로 다 들어갔었는데요. 이 정도는 장주에 충분히 언제든지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타 법인이 사고 있고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여파인지 제약주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금융주가 오늘 조정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수급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자, 김영철 팀장님 오늘 외국인이 팔면서 시작을 하네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코멘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 보면요. 개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둘 중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이어졌습니다. 거래일로 본다라고 하면은 3월 지금 16일부터 17, 18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한 300억 정도, 36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하는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최근에 매매 흐름을 보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장 중반 이후에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시효과 때 매수가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그 부분들을 믿고 자신있게 좀 따라갈 수는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장 막판에 매수가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뚜렷하게 주도 업종은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 관심 있게 볼만한 것은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정밀 쪽에 대한 움직임, 디오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좀 시세가 죽지 않은 섹터 자체가 OLED 섹터입니다. OLED 섹터에 대한 움직임. 사실 4분기까지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1분기에는 실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과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 이런 의견이 좀 부딪히고는 있지만 실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의료정밀 그리고 OLED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보탠다라고 하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까지 요렇게 3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시장을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요 3개의 업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 그리고 개인 쪽에서만 소폭 수급상으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의료기기주들 잘 오르고 있고요. OLED 관련주들과 전기차까지 잘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15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조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벨기에 테러 여파가 환율에도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금일 서울 외환시장은 1,156원에 개장하여 현재 1,157원 선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157원 90전에 최종 호가되었는데요. 이는 1개월물 스왑 포인트인 90전을 고려할 시 직전 거래인 현물한 종가 대비 3원 40전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뉴욕 시장에서 달러원이 상승한 이유는 전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폭발물 테러 사건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다음 달 예정된 산유국 회의에서의 산유량 동결 기대감에도 벨기에 테러의 영향에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테러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약세 흐름 이어가던 유럽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고 뉴욕 증시 역시 하락폭 축소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 별기개발 테러 여파로 인한 안전자산 매수세에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다만 밤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최근 어제의 테러의 영향력이 최근의 달러와 하락 추세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160원 선을 일시적으로 상회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글로벌 증시 안정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 자본 유입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분기 말에 따른 수출업체의 달러와 매도 물량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 1150원 선까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위험 회피 심리의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높은 변동성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의 테러의 영향력에 대한 반영 강도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예상 범위는 1150원에서 1163원입니다. 네, 오늘 환율 변동성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네요.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실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요, 삼성전자 이슈입니다. 통상 매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최근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개선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증시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실적 개선주인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특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두 분도 아시겠지만요. 지금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실적 분석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지금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실적 좋지 않다, 바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사실 잘 나갈 때는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8조 원, 9조 원까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1분기에는 5조 원도 좀 겨우 달성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여석 연구원이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전망 일단 왜 이렇게 낮은지가 좀 궁금하고요. 실적 전망치도 좀 자세히 얼만큼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부의 실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요약을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하자면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선 사업부, 그다음 가전 사업부, 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4, 그 다음 무선 사업부가 4, 그 다음 가전 사업부가 2, 4대 4대 2, 요 정도의 그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디램의 가격들이 굉장히 좀 계속 하향 추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PC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디램에 대한 부분도,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디램 판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선방을 했던 부분들은 OLED 관련 사업부들이 성과는 굉장히 좋긴 했지만 그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빛을 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선 사업부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7, 중국에서 처음에 굉장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사업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꾸준히 앞으로도 우상향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가전사업부, TV에 대한 판매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전사업부에 대한 부분도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이제 앞서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10조 원에 육박했다가 지금 거의 5조까지 반토막 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드는데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언제 사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겨울옷을 여름에 사면 굉장히 싸듯이
이 실적 자체가 지금은 최저 바닥, 전체적인 부분들이 바닥에 있을 때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그만큼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PBR을 보더라도 1.1입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반영이 좀 덜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주가가 앞으로 주가라는 것은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반영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을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 OLED 사업군 그리고 가전사업부 모바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주춤할 거다라고 봐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이 5조 원으로 아주 낮게 좀 바닥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좀 선반영해서 지금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실적 면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하나가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 또 다른 포인트는 앞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랠리입니다.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편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를 편입할 때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가장 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또 증권사에서 다양한 목표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재 시간 주가가 126만 7천 원인데요. 이 150만 원까지 내놓는 증권사도 있고 무려 180만 원까지 주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자, 앞서 김효석 연구원님이 바닥지고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실적에 비해 좀 높은 주가 전망이 아닌가 싶거든요. 좀 팀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나스닥이나 이쪽에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은 분명히 맞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사이즈 자체가 거의 코스피의 한 5분의 1 정도, 한 20% 정도를 그러니까 많이 여기서 시가총액이 좀 더 올라가면은 그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의 이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의미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을 가지고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논하는 부분들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수급적인 의미를 같이 이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도 이제 뭐 김현석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다 안 가더라도 삼성전자 한 종목만 땡겨버리면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종목이 아무리 많이 가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은 지수가 못 가는 그런 이제 지수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이제 뭐 삼성전자가 상승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먼저 뭐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증권사 쪽에서는 예전에 뭐 한 200만 원짜리 리포트 그리고 180만 원짜리 리포트 이런 부분들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0만 원 정도가 에버리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50만 원이 얼마나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높은 주가면요.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 한 158만 4천 원대 이제 2012년도 한참 스마트폰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이제 뭐 정말 피크를 찍었을 때의 주가가 158만 4천 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실적을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이제 유동성으로는 그만큼까지는 땡겨놓을 수는 있지만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미진한 실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110만 원 언더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30만 원 위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는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 자율반등에 의해서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주가지만, 130만 원에서 150만 원대까지 올라가려면은 추가적인 성장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주가를 땡길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현 주가 수준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에 그냥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30만 원에 안착을 하고 나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130만 원 위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높게 잡기는 좀 어렵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을 받쳐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이 그 기타 법인의 매수세로 뭐 지금 투시나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렇게 이슈는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 수준 뭐 많이 주면은 135만 원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위쪽으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주가 수준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의 목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30만 원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은 이 150만 원까지 가려면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그런 만큼 110만 원대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주가 전망 12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갇혀 있는 박스권 주가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1분기 기업 실적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실적 개선 어떤 것에 또 주목해서 봐야 할지까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는요, 먼저 증권사 통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한타증권 박정민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소위 말하는 프리 어닝 시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곧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업황별 1분기 실적 분위기 어떤지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외국인들이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지고 좀 움직이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1월까지 계속 매도를 이어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최근에 매수를 좀 이어오면서 좀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었는데요.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1분기는 전체적인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한 10% 가까이 좀 하향돼서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2월 이후에 하향 속도가 좀 둔화되면서 지수들이 좀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좀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눈높이에 좀 부합하면서 실적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예상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들이 소재 업종이나 산업재 업종도 좀 민감주 업종들이 좀 많았습니다. 산업재 경우는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100% 이상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헬스케어 업종들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가 한 7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는 철강, 자동차, 건설, 은행들이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좀 상승하는데 견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전자라든지 금융, 그다음에 증권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좀 하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간다고 봤을 때 대표 종목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렸던 포스코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고레아이언, OCI, 한솔재지 같은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면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 예상했지만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악재가 좀 반영된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동참해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가 매력이 있는 외국인 매수가 좀 이어오고 있는 유성기업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는 좀 낮게 측정된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실적들이 좀 긍정적으로 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실적이 좀 상향되는 종목별로 좀 매수에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철강과 자동차, 건설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소재 업종과 산업재 업종 같은 경기 민감주의 실적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헬스케어 업종들 이익 증가 예상해 주셨습니다. 증권 업종은 실적 하향 예상을 해 주셨고요. 실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 데다가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고려아연, OCI와 한솔재지, 유성기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업황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 시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은 실적을 내느냐일 것인데요. 실적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오늘 특별히 증권사와 더불어서 출연하신 두 분께 1분기 실적 개선주 좀 관심 종목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연구원님은요, 오늘 실적 좋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 어떤 것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이제 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3D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종목 실적주를
투자자들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적을 턴어라운드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도중에 사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 지속이었다가 2015년도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20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그 흑자 구조가 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 디오라는 게 이제 3D 임플란트,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절개형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 이를 이제 치아 잇몸을 그 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3D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술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오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향후 이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이런 이게 이제 임플란트다 보니까 치과 이제 굉장히 치과랑은 뭐 당연히 밀접한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년 이제 매 분기마다 3D 임플란트로 확대해가는 치과 병원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에 한 2에서 30개 정도의 그런 이제 3D 임플란트를 채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디오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자체는 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임플란트 시장이 3D 임플란트 시장으로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에 더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은 뭐 지금보다는 더 높게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 신고가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상향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10,000원대에서부터 지금 46,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상승을 반영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오넵이라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3D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그 헬스케어 부분들로 다시 집중 조명을 받을 때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에서 실적까지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김영석 연구님은 디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치과기기 관련주죠. 주가 흐름 그동안 정말 말 그대로 좋았는데요. 고령화 사이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성장 모멘텀 남아있는 데다가 실적 개선주까지 기대가 된다. 유망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영석 팀장님은요, 오늘 실적 관심주 어떤 거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마콘덴서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정유화학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좋게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뭐 코스닥 쪽에서는 한 3개 정도, OLED랑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정도, 그리고 헬스케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저도 뭐 디오 좋게 보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차 쪽 관련된 그 모멘텀 쪽에서는 사마콘덴서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가 저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다음에 거기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데, 일단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적자였습니다. 2014년도 적자였는데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고,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쪽 그 아이오닉의 그 전기차 이쪽에 이제 컨덴서 쪽을 납품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마콘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요, 작년 하반기 때 그 현대차 쪽으로에 대한 그 수주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물량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직전 고점 13,0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횡보 구간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분기 그리고 2분기 뭐 실적,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마콘덴서 횡보 구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실적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강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간 커뮤니티 랭킹 상위 검색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지금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유니더스가 지금 검색어 1위고요. 코데지 컴바인, 명문제약, 진원생명과학,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코데지 컴바인이 상위 종목 1위고요. 기아차, 광림, 셀루메드, 삼성중공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 상위 랭킹 종목 알아봤는데요. 지금 역시나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영석 연구원님 먼저 이 유니더스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지금 유니더스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테마주 영향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카 바이러스 한국에서 처음 감염자가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리면서 강세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유니더스랑 진원생명과학 흐름이 조금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카 바이러스 관련되고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성관계로 인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니더스는 효과를 보지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못 보지 않겠느냐, 좀 더 조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돔을 사용해갖고 성관계 시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가 이노비오라는 회사, 미국에 있는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선도 업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러한 여파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직전에도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죠. 이제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발생했다라니까 급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대심에 의해서 강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실체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 이제 앞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종목 말고도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명문제약이라고 하면 이제 귀 밑에 붙이는 이제 멀미약을 이제 파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뇌 치료제를 뇌 기능 개선제 이런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부각되는 모습. 앞으로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이 전달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 지속적인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테마 영향으로 유니더스와 명문제약 급등하고 있고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테마의 영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조심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중에 한 가지 더 볼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아차가 어제까지 오르다가 오늘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조금 전에 자동차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아차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장에 좀 약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을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기보다는 업종별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업종에 대한 베팅이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출발을 살짝 했다가 음봉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자동차 업종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은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먼저 나타나고 기아차가 그 수익률을 좀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자동차 업종을 보자라고 그랬었던 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측면이고, 사실 자동차 업종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소재 그러니까 화학주랑 그다음에 그 정유주를 빼놓고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 트레이딩 전략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급등 종목입니다. GMP, 카스, 유니더스, 캔들미디어, 코디엠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시간 급락 종목을 보시면요. 핫텍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 동부스펙 3호, 현대페인트, 신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캔들미디어가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영철 팀장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일단은 뭐 음봉으로 좀 내려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통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주주 매각 이슈와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 이 매각한 부분들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또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제 관심들이 시장에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매각 이슈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흔히 말하는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알면서 주가에 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손이 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000원대에서 지금 500원대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한 이후에 이 관련된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들, 거기에서 조금 뭐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나 이제 중국 자본인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인수를 해 가든지 이슈가 붙은 것 자체가 이제 중국 자본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렇죠. 중국 쪽의 그 거대 자본들이 국내 이제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기타 금융업까지 이제 손을 대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컨텐츠 쪽에 대한 지분 투자, 뭐 강하게 뭐 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제 뭐 여기 방송 처음에 나왔을 때에도 컨텐츠 업종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국 쪽에 대한 그 이제 중국 관련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재, 그리고 거기서 소비재,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와 같은 무형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 중국 쪽 이슈가 붙으면은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짧게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정도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매수하기는 현 구간에서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주 관심은 유효하지만요. 이 캔들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고 장중에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만큼 적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 급증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거래량 급증주입니다. 르네코가 지금 거래량 급증하고 있고요. 명문제약, 유니더스, 캔들미디어, 카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르네코와 카스가 지금 관리 종목 해제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관리 종목 해제 소식에 올랐던 종목들이 요즘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 코데즈 컴바인도 그랬고, 대한전선도 좀 그랬었고, 이 종목들 사실 그동안 걱정거리가 있었던 만큼 관리 종목이 된 것일 텐데, 해제 소식을 급등 행진하는 것, 자, 김영석 연구원님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관리 종목을 5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상장 폐지까지 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불안한 부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반대로 관리 종목을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갖는 그런 관점에서 관리 종목 탈피라는 거는 그동안 그 종목들을 눈여겨봤던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아하는 먹잇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 종목을 탈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수급이 완전히 뭐 사실 수급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수급이 없는 과정 속에서 급등락에 반복하니까 단타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제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이슈는 최근 이제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안 되고요. 단기적인 이슈로서의 관점에서만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 전략 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제 뭐 시장이 주목을 할 것은 프리어닝 시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뭐 주제로도 다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업종이 결국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다 손 치더라도 실적 이슈를 앞두고는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있는데요. 실적이 뭐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정유 쪽 그리고 화학 쪽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제약보다는 헬스케어 쪽,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4분기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었던 OLED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 만약에 1분기 요 세 섹터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쉽게 많이 빠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리고 빠져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섹터 업종 위주에서 종목을 좀 피킹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실적 개선 좀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유화학과 헬스케어주에 더해서 저희 아까 디오와 사막 컨덴서 알아봤고요. 자, 김영석 연구원님도 전략 주신다면요? 네, 지난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에 대해서 2050선까지 강한 스트롱 바이, 이제 이런 입장을 드렸었고요. 그런 의견 속의 중심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 결국에 수익률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업종을 골고루 담아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형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 지수를 보더라도 지수가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악재, 뭐 돌발 악재가 튀어나오면 오히려 매수할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스트롱 바이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상승 가능한 만큼 대형주 매수 마인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영석 연구원, 그리고 위즈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이강무의 미남주 이강무의 소입니다. 자, 현재 지금 제가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 공개 방송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오전장의 장 출발 전과 그리고 장 초반에 집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집중할 만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 미남주가 방송을 마치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과 같이 시장에 대한 급변락을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 오늘 아침에도 좀 제가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러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뉴욕 증시,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영향이 되었던 것이 투자에 대한 심리에 대한 자극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영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추이가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영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어제 이 우려됐던 사항, 지카 바이러스가 첫 감염자가 또 발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였던 종목 바로 이 유니더스뿐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때 급등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세를 한 차례 정도 분출을 했습니다. 자, 분봉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움직였던 분봉의 차트인데,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 출발했고, 그리고 초반 때 좀 시세를 분출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분봉 이상의 차트 흐름 안에서 후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유니더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명문제약인데요. 자, 이 두 종목을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소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세 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더스는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명문제약은 보합권 출발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와 같이 시장에 민감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내고 있는데요. 자, 장 초반 때 이 특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 같은 날에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특별 방송 진행하니까요. 지금도 이 방송 마치고 들어오신다면은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남주,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이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동전자 타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미동전자 통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전자자 통신을요, 계속해서 거론을 해드리고, 지금 벌써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주봉상의 차트인데요. 자, 주봉 상태에서 지난 이 봉이 아주 중요한 맥점입니다. 자, 이 봉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에서 이 진행되는 흐름 루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태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돌파하기 위한 계단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남주, 이 민원전자 통신 타임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지난주에 사셨던 분들은 좀 다소 아쉽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충분히 지난 말씀드렸던 이 주봉이 지켜준다라면은 이 박스권 형태 바로 돌파 가능합니다. 자, 미돈자 통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 ADAS 스마트카로 한 발짝 더 가기 위한 기술력입니다. 자, 미돈자 통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블랙박스 쪽에서 ADAS 기능을 부가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기업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기회 주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더 시청자분들 많이 참석해서 미돈자 통신에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돈자 통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미남주 미돈자 통신 타임이었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직 오늘도 이 특별 공개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돈자 통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